굉장히 궤도에 올려놓은 매장이었거든요.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면서 여기를 안정화시키고 있었는데 여기 매장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대표님이 빠지면서 매장이 오토로 돌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오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내성적인 분들이 어떻게 매장의 단골 고객을 만들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동네에서 조그맣게 카페 하시는 분이었어요. 여자 대표님이셨고 굉장히 소녀스러운 대표님이셨고, 저랑 상담을 할 때도 눈만 마주치면 얼굴이 빨개지고, 너무 내성적인 대표님이어서 이 매장을 운영하시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솔직히 내심 걱정도 좀 약간 했었거든요. 갖고 계신 차별점은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먹어봤거든요. 너무너무 맛있었고 이것을 제대로 포장을 해서 표현을 해주면 좋겠다. 직접 개발하신 굉장히 상큼한 베이커리였거든요. 저도 처음 맛보는 그런 맛이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딱 좋아할 만한 그 상큼한 베이커리를 예쁘게 촬영을 해서 썸네일 사진으로 저희가 해드리고, 마케팅은 노출 창구고 유입 창구거든요. 근데 이 마케팅만 해서 가게를 5년, 10년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마케팅을 휘발시키지 않으려면 방문을 한 고객들을 재방문하게 만들고 또 방문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차별점이 분명히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업적인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확실한 매력점이 있으면 더 좋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영업까지 더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 하는 내향인 대표님들은 직접 다이렉트로 소통을 하면 오히려 고객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뒤에서 은근히 챙겨주는 거는 고맙지만 앞에서 부끄러워하는 거는 앞에 있는 사람 다 보이거든요. 오히려 서로 불편해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항상 내 진심은 표현은 하되 뒤에서 은근히 챙겨주는 그런 형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최대한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계속 개발을 하시고, 그리고 하나의 꿀팁은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기능 중에 쿠폰이 있어요. 쿠폰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재방문, 추가 방문, 단골 고객 만들기 하실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쿠폰에 알림받기 기능을 설정을 해서 내가 쿠폰을 줘서 뭔가 메리트를 주는 거예요. 확실한 올 수 있는 메리트, 업체에 왔을 때 무언가 하나를 무료로 증정을 하는 이벤트를 진행을 한다든지 할인을 해주는 무언가를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계속 내방객들을 쌓을 수 있죠. 그래서 쿠폰을 받아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면 그게 나한테 다 DB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있는 매장이라고 하면 더 단골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많이 하셨던 방식이 이렇게 도장 찍는 쿠폰들 많이 하시기도 했고, 키워스크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서 뭔가 적립금을 준다든지 하면서 계속 내방을 하게 하는 그런 전략들을 짤 수 있는데, 이런 거 저런 게 없다, 규모가 작다 그러면은 네이버 쿠폰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알림받기 한 고객들이 500명 이상, 1000명 이상 쌓이기 시작하면은 강력한 DB가 돼요. 그래서 비수기 때 메시지를 보내면서 방문을 유도하는 무언가를 설정을 하셔서 그게 또 플레이스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고, 플레이스에 또 유입률이 많아지면은 키워드에서 올라갈 수 있고 다양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쿠폰 기능도 많이들 활용하시라고 제가 추천드리고 있어요. 내가 소극적이고 내성적이어도 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 분명한 차별점이 있고 강점이 있으면 그것을 예쁘게 포장을 해서 걸어놓고, 그리고 왔을 때 내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다가가는 것도 사실 요즘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뭉근히 챙겨주면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해주시면 고객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이 가게의 주인인 내가 제일 애착이 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고객들을 향한 마음도 제일 큰 건 가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빌어서 하는 것도 당연히 있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가게를 열심히 운영을 하시다가 직접 운영을 하시다가 지점 하나를 더 오픈을 해서 이 가게가 오토로 돌아가게 된 매장이 있었어요. 굉장히 궤도에 올려놓은 매장이었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안정 구간에 있었고 운영한 지 4년이 지난 시점이었고 항상 오는 고객들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매장을 하나 더 오픈하면서 여기를 안정화시키고 있었는데 여기 매장이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난 거예요. 대표님이 빠지면서 매장이 오토로 돌아가면서 그거에 대한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오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었고 소극적인 사람이었는데
매장에 대한 열정으로 성격 자체가 개조가 되어버린 케이스였잖아요. 내향적인 대표님들 손님 상대하는 거 힘들기도 하시겠지만 가게를 그래도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시는 거는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소규모이고 단골들이 많이 이제 확보된 그런 매장에서는 대표님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확실히 있어요. 힘드시더라도 계속 애착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매장을 운영을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직원과 사장의 입장 차이 분명히 있거든요.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고 그 입장 차이가 트러블로 발생이 됐을 때도 배려와 존중이 있는 상태에서 해결이 가능한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직원분들한테도 저 다이렉트로 말합니다. 나도 리스펙한다. 너도 나 리스펙해라. 그렇게 해서 저희는 잘 소통을 하고 있어요. 내향인 고객분들이 조금 실수를 하시는 거는 알겠거니 하고 마음을 표현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해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내 마음을 항상 표현을 하고 많은 소통을 하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식업 할 때는 직원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떡볶이집을 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했던 직원분들이 저희 엄마 뻘들이었어요. 그 이모들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한 이모님이 떡볶이를 만드는데 쌀떡볶이를 만들 때 끓일 때 저으면 안 돼요. 저으면 전분이 나오거든요. 저으면 안 된다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습관적으로 맨날 저어요. 그럼 저는 뒤에서 속이 터지는데 말을 못 해요. 왜냐면 감정 상할까 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 꾹꾹꾹꾹 참고 그 두 이모님이 제가 가게 정리할 때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배려하고 존중해주고 손님하고 직원하고 트러블이 생길 때는 항상 직원을 챙기고 이렇게 좀 했었던, 그리고 저도 많이 거기에서 많이 배우고 깨우치고 저희 이모님들한테 배운 것들도 많이 있었죠. 내성적인 대표님들 진짜 가게 운영하시기 너무 어렵잖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으로서 그 마음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매장을 운영을 하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내 시간을 투여를 하고 있는 만큼 그만큼의 효용을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되 항상 진심만 잃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님을 위하는 마음, 직원을 위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으면 내가 내성적인 성격이어도 잘 헤쳐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